자, 그러면 뭐 직접적인 방법은 아니겠지만 간접적으로라도 우리가 글쓰기 방법을 좀 익혀보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겠다는 것을 한번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나온 것은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지난번에도 이 비슷한 걸 해봤죠. 지하철역에서 있었던 일, 구로역에서 있었던 일을 제가 써놓은 것인데 이것은 뭐 그냥 쉽게 지나칠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는 아주 사소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글로 한번 써봄으로써 습작을 해봄으로써 글쓰기 실력이 더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라는 뜻으로 제가 간단하게 썼던 이 문장을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 사건의 개요를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시간 순서로 또 이 사건의 단락별로 첫 번째 지하철역에서 출근 전쟁을 치르는 내용인데 아침 8시 구로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하철을 타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다음 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타는 바람에 곤욕을 치렀다. 그 다음에 중학생 시절 콩나물 버스에 시달렸던 기억을 떠올리게 되었다. 또 반성과 동시에 더 치열하게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했다. 지금 이런 내용인데 자, 주제가 뭐냐면 아침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겪었던 일이고 이것을 통해서 더 치열하게 살지 않았던 나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소재는 지하철역, 사람 쓰나미, 콩나물버스 이런 것들이 쓰이게 된다는 것이죠. 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예문은 제가 강의하러 갈 때 지하철역에서 있었던 일을 쓴 것인데 뭐 내용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침 8시경 구로역 지하철 문이 열리자 사람 쓰나미가 몰려 들어왔다.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밀어닥치다니. 자, 지금 한 가지 에피소드를 글로 엮으려고 하는데 뭐 전체 내용도 길지가 않고 하지만 들어가는 부분, 서두 부분에서 어떻게 글을 전개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보통 글쓰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냥 첫 줄만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잘 쓸 수 있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서 잘 못 쓴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첫 줄이 중요한 건 사실인데 어떻게 시작하느냐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제목을 무엇으로 다룰 것인가, 또 첫 번째 문장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는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써야 합니다. 지금 이 글에서는 시간 배경과 공간 배경을 먼저 앞에 내세웠습니다. 아침 8시 구로역이라고 했으니까 8시라는 거는 시간이죠. 구로는 이제 공간 배경을 얘기하는 것이고 왜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느냐 하면 이 짧은 문장에다가 모든 걸 다 담아야 하니까 독자가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줌으로써 이해의 폭을 조금 더 넓게 가져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문 바로 옆에 바짝 붙어있던 나는 쓰나미에 밀려 좌석에 앉은 사람 앞에 다다랐고 이어 허리가 꺾여들자 벽에 손을 붙여 버텨보았으나 그나마 여의치 못했다. 지금 굉장히 지하철역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좀 비좁고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태로 두 정거장을 가니 좀 버틸만 했다.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내리는 거죠. 화성시에 강의하러 가는 하루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중학생 때 콩나물 버스에서 시달려 본 후 처음 겪은 일이다. 다음에는 더 일찍 출발해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이제껏 내가 편하게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좀 더 치열하게 살아야겠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짧은 에피소드인데 이것을 그냥 덮고 넘어갈 것이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한번 재미난 이야기로 써볼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사항이라는 거죠. 이런 사소한 연습들을 자주 반복해서 하신다면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 거부감 이런 것을 쉽게 떨쳐내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스누피의 글쓰기 완전 정복 중에서 한마디 좀 중요한 대목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 그래프턴이라는 사람이 쓴 이 대목, 스누피 글쓰기 완전 정복에서 한 대목입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글쓰기는 독학이다. 오랜 시간에 걸쳐 충분히 글을 쓰는 것만으로 글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보통 글쓰기 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내가 직접 해보려고 하니까 어렵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죠. 그렇지만 이 베스트셀러 작가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글쓰기는 독학이다. 혼자서 터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꼭 누구에게 배우려고 할 필요도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뒤에 나온 말이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글을 쓰는 것만으로도 배울 수 있다. 선생님한테 배우는 게 아니다. 스스로 터득할 수가 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글을 많이 써보는 것. 결국은 연습을 많이 해라. 다작을 해봐라. 습작을 많이 해봐야 실력이 쌓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지금 제가 강의하는 이 내용은 이론입니다. 이론은 이론일 뿐 이것이 자기 글쓰기 실력으로 이어지려면 여러분이 실습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죠. 다음은 평소에 우리가 자주 틀리는 맞춤법을 소개했습니다. 15개의 문제를 냈는데, 자, 문제를 풀이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퀴즈를 맞춘다 생각하시고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용을 목적으로 머리를 자르는 것을 외래어로 표기할 때 맞는 것은, 자, 머리 자르는 거 커트라고 하죠. 커트라고 써야 되느냐, 컷이라고 써야 되느냐, 컷은 아닐 거고요. 자, 1번, 2번 중에서 하나가 되겠죠. 컷, 뭐가 맞을까요? 정답은 위에 것입니다. 첫 번째 거, 커트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뭐뭇을 따라 걸어서 집으로 오곤 했다 할 때 알맞은 말은 기차길, 기찻길, 기찻길. 세 번째는 아니겠죠? 기차길 아니면 기찻길인데 어떤 게 맞을까요? 시옷이 들어가 있는 것? 안 들어가 있는 것? 들어가 있는 게 맞습니다. 기찻길. 두 번째가 답이죠. 지금 이런 것을 사이시옷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너무 더워 기운이 달린다, 딸린다, 다린다. 뭐가 맞을까요? 기운이 딸린다. 보통 말할 때는 딸린다라고 얘기하죠? 딸린다? 그런데 쓸 때는 그렇지 않다. 달린다가 맞습니다. 발음과 표기가 맞을 때가 있고 똑같을 때가 있고 다를 때가 있죠. 그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드러난다가 맞느냐, 드러난다가 맞느냐. 뭐가 맞을까요? 드러난다. 세 번째는 아닐 거고, 첫 번째, 두 번째 중에서, 자, 소리 날 때는 드러난다가 되고, 소리 나는 것과 같으냐, 다르냐. 이거는 개별적으로 다 외우셔야 되는데, 맞는 게 있고 맞지 않는 게 있겠죠. 드러난다. 첫 번째가 맞습니다. 드러난다. 다음, 소문이 너무 황당하여 어이없다. 어이없다. 그런 말 많이 사용하죠.
어이 없다가 맞느냐? 어의 없다가 맞느냐? 어의 없다. 시옷을 뺀 것이 맞느냐? 세 번째는 아닐 거고 첫 번째, 두 번째 중에 하나죠. 정답은 첫 번째 겁니다. 어이 없다라고 씁니다. 저 멀리 토끼가 깡충깡충 뛰어간다. 깡총깡총. 뭐가 맞을까? 깡충이 맞을까? 깡총이 맞을까? 깡충깡충 뛰어간다. 첫 번째가 맞습니다. 다음, 오랜만에 본 친구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 그냥 발음하는 것만 봐가지고는 뭐가 맞는지 알 수 없죠. 예, 눈에 띄게, 뜨이게라고는 말하지 않고 그냥 띄게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냐 두 번째냐? 띄게, 첫 번째가 맞습니다. 뜨에다가 이자를 붙인 게 맞습니다. 내 고향은 가려야 갈 수 없는 곳이다. 갈래야 갈 수 없는 곳이다. 갈래야 갈 수 없는 곳이다. 뭐가 맞을까요? 보통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말을 할 때는 갈래야 갈 수 없다. 갈래야라고 많이 사용하는데 표기상으로는 가려야가 맞습니다. 가려야 갈 수 없다. 첫 번째가 맞습니다. 다음 중 올바른 문장은 가능한 한 빨리, 가능하면 빨리, 가능한 빨리. 자, 가능한 한 빨리. 1번이냐, 3번이냐. 3번은 아니고요. 가능한 한 빨리. 첫 번째가 맞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 단어일까요? 돼지 껍질이 맞느냐, 돼지 껍데기가 맞느냐, 껍딜이 맞느냐. 세 번째는 아닐 것이고, 첫 번째, 두 번째 중에서 돼지 껍데기. 보통 우리가 그냥 말할 때 돼지 껍데기라고 말을 하는데 표기할 때 돼지 껍질이 맞습니다. 첫 번째가 답이고요.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내딛다. 예, 내딛다가 원형이죠. 내디뎠다. 첫 번째가 맞습니다. 내딛었다. 두 번째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내디뎠다. 첫 번째가 맞습니다. 가방에 신발을 우겨 넣다. 억지로 구겨 넣다. 그런 뜻인데 이어가 맞느냐? 우겨가 맞느냐? 둘 중에서 골라야 되겠죠? 예, 이 경우에는 첫 번째, 이어가 맞다는 것이죠. 발음 나는 대로 그대로 쓰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이어 넣음이 맞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뭐가 맞을까요? 사과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빌어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1988년에 바뀌었습니다. 빌려가 맞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사과드립니다. 첫 번째가 맞습니다. 상처가 금세 회복되었다. 금방이란 뜻이죠. 금세. 어이가 맞느냐? 아이가 맞느냐? 시에는 아니고 첫 번째냐 두 번째냐? 요 중에서 첫 번째가 맞습니다. 금세. 어이가 맞죠?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곰곰이 어떻게 써야 될까요? 곰곰이가 맞을까요? 희가 맞을까요? 첫 번째 곰곰이가 맞습니다.